시장은 늘 분주하고 사람들로 가득했다. 좌판 위에는 갓 딴 채소들이 정갈하게 쌓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손에 물기가 마를 새 없이 물을 다듬고 깻잎을 묶고 손님들과 정답게 흥정을 나누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다. 손수 기른 채소를 팔며 아들을 키웠고 아들이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까지 한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시장 한켠에 앉아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며느리는 대기업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도시의 고층 빌딩 사이를 오가며 세련된 말투와 지적인 태도로 주목받았다. 그녀의 친구들 또한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이들은 부모가 의사이거나 교수 혹은 기업체 간부였으며 누군가는 해외 유학을 다녀왔고 누군가는 갤러리를 운영하며 사치스러운 삶을 즐겼다. 그런 이들과 어울리며 며느리는 어느덧 자신 또한 그런 세상의 일원이 된 것처럼 느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재래시장에 들르게 되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요즘 건강식에 빠져 있다며 제철 채소를 사러 가자고 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망설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따라갔다. 시장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시선은 좌측 구석에 자리한 익숙한 사람을 향했다. 낡은 모자를 눌러쓴 중년의 여인이 허리를 굽히고 시래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였다. 순간 며느리는 심장이 움찔하며 발걸음을 멈췄다. 친구들이 여기 싱싱해 보인다며 앞서 걸어가던 그 순간에도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저 무심한 척 처음 보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슴 한켠이 묵직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죄책감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분간하지 못했다. 며칠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직접 말을 꺼냈다.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어조였다. 그날 시장에서 며느리를 보았다고 자신을 보고도 못 본 척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마음에 남았다고 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곧이어 시어머니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내가 너한테 부끄러운 사람이냐? 그 질문은 며느리의 가슴을 찔렀다. 입술을 깨물며 침묵하던 며느리는 이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했다. 저도 체면이 있어요. 제 친구들은 다 좋은 집안 자식들이고 부모님들도 전문직이세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너희 집에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음식을 올린 적이 없다. 정직하게 땅을 일구고 손으로 키운 채소로 너희 밥상을 차려왔고 그 손으로 아들을 키워 내 곁에 보냈다. 부끄러운 게 있다면 그게 왜 나여야 하느냐? 말다툼은 길지 않았지만 깊게 남았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말수가 줄었고 며느리 또한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는 시장 좌판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등이 떠오르곤 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이 깔끔한 블라우스, 마시고 있는 유기농 커피, 회의실에서 오가던 자료들과 동료들의 칭찬, 그 모든 것들이 시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아무 말 없이 시장 좌판 앞에 섰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며느리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다듬고 있던 상추 바구니를 들었다. 조심스럽게 채소를 정리하며 작게 말했다. 죄송해요. 부끄러워해야 했던 사람은 저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한참 뒤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가끔 시장에 들러 시어머니를 도왔고 채소에 대해 배우기도 했다. 친구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했다. 우리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세요. 누구보다 성실한 분이에요. 그 말은 며느리 자신을 위한 선언이기도 했다. 세상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당당한 진실을 마침내 그녀는 품에 안았다. 그날 이후로 시간이 3달쯤 흘렀다. 며느리는 매주 토요일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 골목은 해가 뜨기 전부터 분주했으나 그곳에서 그녀가 맡은 일은 의외로 단순했다. 상자를 옮기고 물건을 가지런히 놓고 가격표를 손질하는 일이었다. 허리를 굽히며 내는 숨이 차고 손끝은 연신 흙먼지를 느꼈으나 그 감촉은 이전과 달리 낯설지 않았다. 노동의 결은 몸속 깊이 스며들어 있었고 그 결이야말로 시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자 생업의 흔적이었음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초가을 냄새가 시장 안에 퍼지던 어느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고집해 온 손수 농사 방식을 조금씩 바꾸어 보고자 했다. 매대를 지나는 젊은 고객층이 유기농 인증과 간편한 조리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관찰한 뒤 그녀는 제품별 정보 태그와 조리 팁을 적은 작은 카드를 만들어 진열대 앞에 세웠다. 또한 SNS 홍보 계정을 개설해 시장에 오지 못하는 고객에게도 신선함을 배송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낯선 방식의 난색을 보였지만 곧 새로 늘어난 주문서와 젊은 고객의 재방문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단지 매출에만 그치지 않았다. 주변 상인들 또한 며느리가 가져온 홍보용 팸플릿 디자인과 간편 포장 방식을 배우려 했고 그녀는 기꺼이 자신이 만든 양식을 공유했다. 시장 전체가 조금씩 산뜻한 활기를 띠자 전통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달마다 늘어났다. 흔히 낡고 숨막힌 공간으로 여겨지던 장소가 세월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생활 장터로 변모해 간 것이다. 며느리 자신의 생활도 달라졌다. 회사 동료들이 시장 프로젝트에 대해 흥미를 보이며 자문을 부탁했고 그녀는 프로젝트 관리 기법과 현장 경험을 엮어 사내 세미나를 열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스스로에게 복잡한 질문을 던졌다. 성공이란 무엇이며 체면이란 무엇인가? 시장 골목에서 흘린 땀과 회의실에서 준비한 발표 자료는 서로 다른 세계의 산물 같았으나 결국 진정한 가치는 둘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윽고 연말 시장 번영회를 겸한 작은 축제가 열렸다. 낡은 노점 옆에 임시 무대가 세워지고 상인들은 저마다 단출한 음식을 장만해 나눠주었다. 축제의 한가운데에서 시어머니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며느리가 준비한 감사 인사글을 조용히 읽어내렸다. 거친 손등 위로 글자가 떨어지는 동안 시장 천막 위로 반짝거리는 겨울 햇살이 내려앉았다. 이곳에서 흘린 하루하루의 땀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서사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자부심이 된다는 사실이 축제만큼이나 선명하게 빛났다. 그날 밤 며느리는 시장 길목을 따라 걸으며 더 이상 시어머니의 구분 등을 부끄러워하던 옛날의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부끄러움이란 알지 못함의 또 다른 이름이었고 알게 되는 일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넓히는 일이라는 깨달음이 천천히 자리했다. 시장에서 배운 시간과 회사에서 쌓은 경험이 하나로 엮여 그녀는 이제 자신이 속한 두 세계를 스스로 조화롭게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있었다. 이처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한 계절은 단순한 화해의 서사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여정이 되었다. 땅과 책상이, 흙과 문서가, 손과 머리가 만나 이룬 작은 혁신은 결국 진심과 존중이 빚어낸 결과였다. 그리고 그 진심의 무게는 시장 골목마다 구석구석 스며들어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향기로 남았다. 해가 점점 길어지던 이른 봄,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농장 일을 거들기 위해 시 외곽의 텃밭으로 향했다. 겨우내 비워두었던 땅을 다시 일구는 날이었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삽과 호미를 챙겼고 며느리는 일전에 미리 검색해 두었던 농사 관련 정보와 장갑, 물통, 간식 등을 가방에 넣었다. 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 서류와 숫자에 익숙해진 손이었지만 그녀는 점점 흙의 감촉에 익숙해졌고 이따금 허리를 펴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마다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오랜 농사 경험으로 밭의 결을 읽고 씨앗의 상태를 살피며 땅의 깊이를 재는 법을 몸으로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조심스레 따라했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더 이상 부끄러움도 낯설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도시에서는 생산의 과정을 멀리 두고 결과만을 소비했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노동이 얼마나 진실한 가치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며칠 뒤 시장 좌판에는 그 텃밭에서 수확한 첫 번째 열무가 올라왔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유독 정성껏 손질했고 며느리는 진열대 옆에 작은 설명 카드를 세워두었다. 올해 첫 열무, 두 사람이 함께 키운 마음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시장을 찾은 단골 손님들은 웃으며 그 열무를 집어들었고 한 노부인은 요즘은 채소도 사람 손을 닮는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도 조금씩 깊이를 더했다. 과거에는 단지 예의와 거리감으로 유지되던 관계였으나 이제는 묵묵한 협업 속에서 생긴 신뢰와 존중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한 발 물러서거나 앞서주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불편했던 침묵이 이제는 평화로운 여백으로 변모했다. 어느 날 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지역 우수 상인 가족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선정했다. 연합회장으로부터 상장을 받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잠시 멈춘 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은 젊은 시절 교육을 오래 받지 못했고 외부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 불릴 때 가끔 위축되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의 일과 삶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며느리가 함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며느리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시어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이 있었다.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 순간에 드러나는 꾹 눌러왔던 자존의 목소리였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시장과 회사, 도시와 농촌, 세련됨과 투박함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았다. 각각의 공간은 서로 다른 빛깔을 가졌지만 그 빛은 서로를 감싸 안으며 더 넓은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 그렇게 계절은 다시 여름으로 향했고 두 사람은 또 새로운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는 단지 작물만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의 씨앗이 함께 뿌려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시간과 경험이라는 햇살 아래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이토록 고요하고 단단한 관계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나무가 되어가고 있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시장에는 더욱 다양한 작물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가지, 오이, 고추, 그리고 진한 녹색의 쑥갓이 좌판을 가득 메웠고 시장의 공기는 한층 더 생기로 가득 찼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느새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다음 행동을 알아챌 만큼 호흡이 맞아 있었다. 새벽의 찬 기운 속에서도 불평 하나 없이 일을 나섰고 저녁이면 둘은 늘 그날의 장사와 농사에 대해 간단한 정리를 나누었다. 더 이상 둘 사이에는 과거의 어색함이나 갈등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다. 며느리는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시장을 찾았고 매주 토요일이면 소규모 지역 식생활 워크숍을 열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녀는 시장을 단순한 판매의 공간이 아닌 이야기와 신뢰가 오가는 공동체로 전환시키려는 뜻을 품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채소를 파는 사람도 그것을 사는 사람도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었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식재료의 의미를 함께 배워갔다. 시어머니는 그러한 변화가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다.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오고 사진을 찍고 SNS에 시장의 풍경을 공유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묵묵히 웃음 지었다. 오래도록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시장도 세대가 만나고 세상이 바뀌면 이렇게 따뜻하게 진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한 지역 신문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사로 다루었다. 세대와 흙이 만난 자리라는 제목의 기사 속에는 시장 좌판에 나란히 앉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진이 실려 있었고 기사는 시장의 변화, 가족의 화합, 그리고 지역 경제에 기여한 이야기를 정중하고도 감동적으로 풀어냈다. 그 기사는 곧 지역 커뮤니티에 퍼졌고 여러 방송사와 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어떤 인터뷰도 고사하며 말없이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에게 진정한 보상은 말과 주목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노고를 알아주는 손님 한 사람, 잘 익은 상추 한 단, 정성껏 담은 된장의 깊은 맛이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배웠다. 자신이 가진 전문성이나 계획이 아닌 진심과 끈기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의 삶이 보여준 묵묵한 인내와 책임은 단순히 가족을 부양하는 생존의 방식이 아니라 삶 자체에 대한 존중과 경외의 태도였다. 그해 가을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작은 책자를 만들었다. 제목은 시장에서 배우는 계절의 지혜. 그 책에는 봄부터 겨울까지 각 계절별 채소에 대한 정보, 손질법, 조리 팁과 함께 시어머니가 전해준 짧은 글귀들이 실려 있었다. 모진 날엔 뿌리부터 단단해야 한다. 햇볕은 사람도 채소도 속부터 익힌다 같은 문장들은 단순한 농사법을 넘어 인생의 이치를 담고 있었다. 책은 지역 학교와 도서관에 배포되었고 작은 서점에서는 진열대 한 켠에 놓여 조용히 팔려나갔다. 그것은 단지 책 한 권이 아니라 두 세대가 함께 엮어낸 화해와 성장, 그리고 나눔의 기록이었다. 겨울이 다가오며 시장은 서서히 옷을 갈아입었다.
군고구마와 호떡 냄새가 골목을 감쌌고 붉은색 파카를 입은 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한자리에서 손님을 맞이했고 그들의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갔다. 변한 것은 단지 관계의 온도였고 그 온기가 이제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토록 소박하고도 단단한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작게 보였을지 몰라도 두 사람에게는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그렇게 겨울을 맞이하는 어느 날, 두 사람은 시장 좌판 뒤편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따뜻한 국물을 나누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졌고 그 눈빛 안에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깊은 감사가 오롯이 담겨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자 시장의 풍경도 조금씩 변해갔다. 아침 햇살은 늦게야 길바닥을 비추었고 상인들은 두꺼운 패딩에 모자를 눌러 쓴 채 손을 비비며 좌판을 차렸다. 차가운 바람은 좌판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속에서도 삶은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장갑을 낀 손으로 채소를 다듬고 김이 나는 국 한 그릇으로 손님을 맞이했다. 비록 손님이 줄어드는 계절이었지만 두 사람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켰다. 그해 겨울, 시장 상인회에서는 연말 행사 대신 작은 감사의 밤을 마련했다. 조촐한 간식과 손수 만든 선물이 오가는 자리에서 한 상인은 조용히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했다. 올 한 해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앉은 좌판을 꼽았다. 그 장면이 시장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안겨주었다는 말에 조용하던 공간에 박수가 번져갔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며느리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박수를 받을 뿐이었다. 과시도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왔고 그것이 곧 증명임을 알고 있었다. 연초가 되자 시장에는 다시 준비의 기운이 감돌았다. 시어머니는 새해 첫 장모를 위한 종자 준비에 들어갔고 며느리는 지난해의 활동을 정리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시장의 변화 과정, 고객 반응, 지역 공동체 내 유대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통계 자료가 아닌 관계와 시간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이 문서를 지역 행정기관에 전달하며 전통시장 보존과 현대화의 조화에 대한 새로운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시장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며느리는 점차 자신의 삶에 새로운 균형을 부여하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지만 시장에서의 활동은 그녀에게 또 다른 성취감을 안겨주었고 이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만족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삶을 과거의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의 방식에 마음을 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배우며 더 나은 방식을 함께 모색하고 있었다. 봄이 가까워졌을 무렵 한 초등학교에서 특별 수업 요청이 들어왔다. 주제는 시장과 삶의 이야기.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함께 가보자고 조심스레 제안했고 시어머니는 짧은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수업 당일 교실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시장이라는 공간에 대한 막연한 인식만 가지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들려주는 땅의 이야기, 제철 채소의 흐름, 손의 기억에 귀를 기울이며 점점 눈빛을 반짝이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아이들의 질문을 정리하고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덧붙였다. 수업이 끝난 뒤 한 아이가 쓴 편지가 전달되었다. 저도 나중에 시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채소를 키우는 게 멋있어 보여요. 그 짧은 문장은 시어머니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손을 맞잡았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가치는 말보다 더 깊이 스며들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이들이 함께 걸어온 시간의 의미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시장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늦은 식사를 나누었다. 익숙한 찬기와 된장의 향기 속에서 별다른 말 없이 밥을 먹는 그 시간은 오히려 잔잔한 축복처럼 느껴졌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이 담긴 공기, 그리고 작은 웃음과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은 이들의 동행이 어느덧 깊고 단단해졌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단지 혈연이나 의무로 묶인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 겪고 일상을 나누며 서로의 삶에 뿌리내린 결과였다. 변화는 격변이 아니라 반복된 평범함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평범함은 결국 가장 단단한 형태의 사랑과 존엄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다음 계절을 준비하며
삶이라는 밭에 묵묵히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다음 해 봄, 시장 입구에 작은 푯말 하나가 세워졌다. 이야기가 있는 좌판 어머니와 며느리의 밭이라는 문구 아래에는 계절별 수확물과 함께 작물에 얽힌 짧은 문장들이 실려 있었다. 이 시금치는 겨울 눈을 맞고 자랐습니다. 이 깻잎은 둘이 함께 묶었습니다. 같은 문구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정성과 마음을 은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손님들은 그 문구를 읽으며 미소를 짓고 좌판 앞에서 더 오래 머물렀다. 시장에서의 이 조용한 변화는 지역 커뮤니티에도 서서히 반향을 일으켰다. 여러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농사 이야기나 물건의 유래를 써붙이기 시작했고, 고객들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사람과 사연을 만나는 경험에 익숙해져 갔다.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오래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이 오가는 생생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무렵, 며느리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예기치 않은 결정은 아니었다. 몇 달 전부터 그녀는 회사와 시장 사이에서 자신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를 고민해왔고, 마침내 선택을 내렸다. 더 넓은 세계에서의 성공보다는 지금 눈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삶의 실체를 붙들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동료들은 놀라워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련이 없었다. 오히려 진정으로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간 사람의 표정이 담겨 있었다. 퇴사 이후 그녀는 시장에서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갔다.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멘토링도 시작했다. 처음에는 생소해하던 이들도 그녀의 진심과 경험 앞에서 점차 마음을 열었다. 도시와 시골, 전통과 현대를 잇는 그 다리 위에서 며느리는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멀리서 지켜보며 말없이 지지했다. 삶의 많은 시간을 혼자 감당해왔던 자신에게 이제는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손이 생겼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고도 고마웠다. 그녀는 여전히 하루의 시작을 해 뜨기 전에 시장에서 열었고, 마지막 남은 물건을 정리한 뒤 작은 메모장을 꺼내 내일의 준비를 적어두곤 했다. 옆자리에는 이제 늘 며느리가 함께했고, 두 사람이 함께 쓴 메모는 언제나 두 겹의 시선과 의도가 겹쳐진 결과였다. 여름의 시작과 함께 시장 안쪽 비닐하우스 옆 공간에 작은 체험장이 열렸다. 아이들을 위한 텃밭 수업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채소 수확 체험, 그리고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이 차례로 운영되었다. 며느리는 이 체험장을 총괄하며 지역 학교, 복지관과의 연계도 이끌어냈다. 시어머니는 직접 손수 일군 채소를 들고 아이들에게 이건 뿌리가 깊은 거야. 이건 물을 좋아해라며 설명했고 아이들은 그 말을 곧잘 기억했다.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두 사람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었다. 삶의 방식은 달랐고 출발점도 달랐으나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은 하나의 방향으로 흘렀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두 기둥이었다. 시어머니의 땀과 며느리의 기획이 만나 이룬 변화는 작지만 확실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등불이 되었다. 가을이 가까워지며 공기 중에는 다시 곡식 냄새가 스며들었다. 한 해의 끝을 준비하며 두 사람은 또 한 번 손을 맞잡고 다음 계절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한복판에는 늘 시장이 있었다. 작고 소박하지만 사람의 손과 마음이 오가는 그곳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그들이 함께 뿌린 씨앗은 이제 여러 사람의 삶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꽃을 피워가고 있었다.